드디어 고속도로가 완전히 바뀝니다. 준비되지 않은 운전자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도로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혁신적인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고속도로 장거리, 단거리 전용차로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은 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인터체인지 근처만 되면 갑자기 정체가 시작되고 버스 전용차로 주변에서는 차들이 아수라장이 되는 상황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제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단순히 차선을 늘리거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고속도로의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핵심은 명확한 구분입니다. 장거리를 가는 차량과 단거리를 가는 차량을 애초부터 분리해서 운행하게 하는 것이죠. 1차로와 2차로는 장거리 운행 차량 전용, 3차로와 4차로는 단거리 운행 차량 전용으로 완전히 나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리적 차단입니다. 중앙 분리대와 실선을 설치해서 급작스런 끼어들기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인터체인지 직전에서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려다가 정체를 일으키는 일이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 전용 차로에 진입할 때 여러 차선을 가로질러 급하게 들어오면서 생기는 혼잡들, 이것도 이제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잠깐, 정말 이렇게 간단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고속도로 정체의 상당 부분이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이었다는 것은 맞습니다. 도로 용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차량들이 제대로 된 위치에 있지 않아서 생긴 문제였던 것이죠. 이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장거리를 가는 운전자는 처음부터 1차로나 2차로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가야 할 이유가 없으니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죠. 반대로 단거리 운전자들은 3차로나 4차로에서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차로에서 정속으로 주행하는 차량들의 존재입니다. 1차로에서 시속 100km로 정속 주행하는 차량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뒤에서는 시속 110km로 달리고 싶어하는 차량들이 줄지어 서게 됩니다. 새로운 전용차로 시스템이 도입되어도 이런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1차로는 본래 추월차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속으로 주행하는 차량들 때문에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현재 고속도로 제한 속도입니다. 대부분의 고속도로가 시속 100km로 설정되어 있는데 실제 교통 흐름은 110에서 120km 정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한 속도를 그대로 지키며 운전하는 차량이 1차로에 있으면 뒤따르는 차량들은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정부도 이런 문제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몇 가지 추가적인 해결책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입니다. 이미 스쿨존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식인데요. 시간대에 따라 제한 속도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등하교 시간에는 시속 30km, 그 외 시간에는 50km로 운영하는 방식 말이죠. 고속도로에도 이런 개념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는 속도를 낮춰 안전성을 확보하고 한산한 시간대에는 속도를 높여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로 인프라의 개선입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교차로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이 고속도로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나온 차량들이 일반 도로에서 정체를 겪으면 결국 고속도로 진출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교통체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운전자들의 의식 변화입니다. 1차로는 추월차로라는 기본적인 인식부터 시작해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속도로 주행하는 습관까지 말이죠. 새로운 전용차로 시스템이 성공하려면 제도의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것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운전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준비해야 할까요? 새로운 전용차로 시스템이 본격 시행되기 전에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운행 계획을 세울 때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에 진입한 후에 상황에 따라 차선을 바꿔가며 운전했다면 이제는 목적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미리 차선을 정해야 합니다. 장거리 운행, 즉 100km 이상을 갈 예정이라면 1차로나 2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까운 거리에 인터체인지에서 나갈 예정이라면 3차로나 4차로에 위치해야 하죠. 이것은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앞으로는 의무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리 기준을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장거리와 단거리를 구분하는 기준은 대략 50km에서 100km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실제 운전 상황을 생각해보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장거리 운전자가 중간에 휴게소에 들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안으로는 특정 구간에서만 한시적으로 차선 변경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휴게소나 주요 분기점 앞에서는 일정 구간 동안 실선을 점선으로 바꿔서 필요한 차선 변경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도 무분별한 차선 변경은 제한될 예정입니다. 명확한 목적이 있을 때만 그리고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차선을 바꿀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단속 방식의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주로 과속이나 난폭 운전에 대한 단속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차선 위반에 대한 단속도 강화될 것입니다. 이미 일부 구간에서는 CCTV를 이용한 차선 위반 단속이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거리 전용 차로에 단거리 운행 차량이 들어오거나 반대로 단거리 전용 차로를 장거리 차량이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버스 전용차로 위반 수준인 4만원에서 7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이런 시스템이 정착되면 전체적인 교통 흐름이 훨씬 원활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런 제도가 해외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을까요? 실제로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한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아우토반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물론 독일은 속도 제한이 없는 구간으로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차선별 역할 구분이 매우 명확합니다. 1차로는 철저하게 추월 전용으로 사용되고 추월이 끝나면 즉시 우측 차선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HOV 레인, 즉 다인승 전용차로와 함께 거리별 차선 구분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장거리 우선 차선과 단거리 차선을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교통체증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외 사례들과 우리나라 상황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교통 밀도와 운전 문화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에 비해 차량 대수가 많고 고속도로 이용 빈도도 매우 높습니다. 또한 급하게 차선을 바꾸는 운전 습관이나 끼어들기를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도 여전히 남아있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가 성공하려면 단순히 규칙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운전자들의 의식 변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별 운전자로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1차로의 본래 목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1차로는 빠르게 가는 차선이 아니라 추월하는 차선입니다. 앞차를 추월한 후에는 즉시 우측 차선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죠. 또한 자신의 운행 목적에 맞는 차선을 미리 선택하고 불필요한 차선 변경을 줄여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새로운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시민의식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거리 확보도 더욱 중요해집니다. 차선 변경이 제한되는 구간이 늘어나면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두고 예측 운전을 하는 것이 필수가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유를 갖고 운전하는 것입니다. 몇 분을 아끼기 위해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거나 끼어들기를 하는 것보다는 미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출발해서 안정적으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새로운 제도는 결국 모든 운전자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를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려고 하는데 경부고속도로에서 새로운 전용차로 시스템을 만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전은 거리상 약 140km 정도니까 장거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진입 후 가능한 빨리 1차로나 2차로로 이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평소 시속 100km 정도로 운전하는 습관이 있다면 1차로보다는 2차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차로는 추월 목적의 차량들이 더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같은 서울 출발인데 이번에는 수원이나 안양 같은 근거리가 목적지라면 어떨까요? 거리상 30에서 50km 정도로 단거리에 해당하니까 3차로나 4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때 많은 운전자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습관적으로 2차로나 3차로로 진입하는 것인데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먼저 계산하고 차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 상황은 좀 더 복잡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장거리 운전 중에 김천 휴게소에 들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를 위해 정부에서는 주요 휴게소나 분기점 앞에서 일정 구간 동안 차선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략 휴게소 2에서 3km 전부터 점선 구간을 만들어서 필요한 차선 변경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도 무분별한 끼어들기는 금지됩니다. 충분한 신호를 보내고 안전한 거리를 확보한 후에만 차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상치 못한 상황입니다. 갑자기 사고나 공사로 차선이 통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당연히 모든 제한이 일시적으로 해제됩니다. 교통경찰이나 도로공사 직원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우회하면 됩니다. 이런 다양한 상황들을 미리 생각해두고 대비한다면 새로운 제도에 훨씬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운전자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새로운 제도 초기에는 아직 적응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적을 울리거나 과격한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들이나 고속도로 운전 경험이 적은 초보 운전자들은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운전해야 합니다. 결국 새로운 제도의 성공은 기술이나 시설보다도 운전자들 간의 상호 배려와 협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최초로 도입되는 고속도로 장거리 단거리 전용차로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하게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구조적 정체 해결입니다. 인터체인지 근처에서 발생하는 급작스러운 차선 변경과 버스 전용차로 진입 시의 혼잡,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물리적 분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이죠. 1차로와 2차로는 장거리 전용, 3차로와 4차로는 단거리 전용으로 구분하고 중앙 분리대와 실선으로 무분별한 끼어들기를 차단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매우 합리적인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제도의 완성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운전자들의 의식입니다. 1차로 정속 주행 문제, 제한 속도와 실제 교통 흐름의 차이, 이런 것들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 도로 인프라 개선, 단속 강화 등 다양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결국 운전자들의 협조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1차로는 추월차로라는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빠르게 가는 차선이 아니라 추월하는 차선입니다. 추월 후에는 즉시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죠. 둘째, 목적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미리 차선을 계획해야 합니다. 장거리면 1에서 2차로, 단거리면 3에서 4차로, 이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안전거리 확보와 예측 운전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차선 변경이 제한되는 만큼 앞차와의 적절한 거리 유지와 상황 판단이 필수입니다. 넷째, 여유를 갖고 운전해야 합니다. 몇 분을 아끼려다가 사고 위험을 높이는 것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제도 초기에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경적보다는 양보를, 비난보다는 이해를 선택한다면 우리 모두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는 항상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뎌낸 후에 오는 개선된 환경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속도로 정체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예측 가능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봅시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